네, 오늘은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퇴사한 이유는 첫 번째로 체력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가 평균적인 근무 시간이었고요. 처음에 입사해서 몇 달간은 8시 반부터 23시 정도, 심하면 24시, 밤 12시죠. 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기숙사를 가거나 아니면은 집으로 퇴근을 해서 자고 또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바로 출근하고 이랬었어요.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근무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정말 순삭돼요. 자기 삶이 없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이제 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새벽 2, 3시나 아니면은 새벽 4, 5시까지 버텨요.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그 다음에 10시나 뭐 11시, 12시 이렇게 퇴근해서 너무 자기 삶이 없는 것 같고 이게 왜 사나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이렇게 퇴근을 하면. 그래가지고 끝나고 거의 이 시간까지 놀아요. 뭐 정말 피곤한 날은 뭐 1시 이렇게 자겠죠. 씻고 바로 자고 그럼 바로 출근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점이 뭐냐면 다음날 되면은 출근을 하잖아요. 출근을 하면은 멍을 때리면서 일하거나 아니면은 쉬는 시간에 자고 아니면은 업무 시간에 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더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 가잖아요. 계속 흘러 가다가 나갈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나갈 시기를 놓쳐요. 거의 원래 생각했던 꿈이나 아니면은 뭐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경력은 어느 정도 쌓여 있고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니까 경력은 어느 정도 쌓여 있는데 이제 나가기에 두려운 거죠. 일 외에 한 게 없으니까. 자기 개발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자격증을 추가적으로 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아예 없다 보니까 주말 시간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평일에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은 주말에 자기 개발을 하는 경우는 제가 한번 해봤었는데 퇴사하기 몇 달 전에 했었거든요. 퇴사하기 몇 달 전에 했었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매일마다 하는 건 힘들고 토요일 중에 토요일 하루 정도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일주일에 하루씩 해서 이 자기 개발이 될 것도 같은데 이게 절대 안 돼요. 까먹는 게 더 많고 오히려 계속 리셋됩니다. 계속 리셋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했을 때 얘긴데 여기서 이제 자기 상사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제 늦게 끝나면 힘들어서 그 상사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 힘들 때 술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든 걸 술로 푸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랑 혹시 같이 일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10시, 11시, 12시에 끝나고 한잔하고 새벽 뭐 2시, 3시에 자고 다음날 또 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게 일도 많아서도 그렇기도 한데 만약에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뭐 업무 프로세스가 부서 간에 굉장히 좋고 해가지고 일찍 끝나면 그러면은 이 저녁 시간 내에 뭐 술을 먹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하고 해서 다음날 더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창의적인 설계도 되고 일도 되게 빨리 처리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효과가 엄청 좋거든요. 당연히 건강도 훨씬 좋고요. 근데 계속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지치게 되어 있죠. 결국에 지칩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이유였어요. 퇴사를 결정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였어요.
하고 싶은 게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래도 한 3달은 했어요. 3달. 한 10시, 11시에 끝나고 꼭 1시간은 무조건 한다. 무조건 한다. 주말에 하루는 무조건 한다. 무조건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머리에 별로 안 남아요. 너무 힘들고 그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머리에 별로 이게 남는 것도 없고 진전이 잘 안 되는 거죠. 진전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 이제 첫 번째 이유 이 한 가지만으로도 퇴사한 건 아니겠죠. 두 번째 이유는 일도 일대로 힘들었는데 그리고 늦게 끝나서 그게 또 스트레스가 풀리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정신적이죠. 이 일은 이제 매일마다 되는 야근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이제 건강이 하나 두 개씩 안 좋았어요. 한 개 두 개씩 안 좋았어요. 안 좋은 게 막 징조가 나타났어요. 이 상태였는데 여기다가 플러스로 사람과의 관계가 같이 힘들었어요. 이제 뭐 하나라도 뭐 그러니까 사람이라도 괜찮으면은 일이 좀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설계 쪽은 뭐 모든 분들이 그러는 건 아닌데 이제 설계가 이제 사람에 대한 그게 힘든 이유가 자기 회사 내부적으로도 힘들고요. 이게 여기서 또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 현장, 뭐 구매팀, 뭐 영업팀, 뭐 옆에 있는 그런 뭐 전장팀 뭐 이런 팀 아니면은 이제 외적으로 회사 외적으로 고객사 대기업이죠. 대기업과 상대를 해야 되니까 이게 모든 이 모든 그 부서들과 충돌이 있어요. 설계는 이제 신입들이 들어오면은 가장 많이 나가는 이유가 이런 건데 이제 현장에서 현장 사람들이 왜 이거는 왜 이렇게 설계가 됐냐? 이거는 왜 이렇게 설계가 됐냐? 왜? 그리고 개선에 대한 요청 그리고 현장에 같이 들어와서 고객사 대응. 왜냐면 설계한 사람이 직접 와서 고객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가게 됩니다. 구매팀 왜 이렇게 구매하느냐? 왜 이만큼 구매를 해야 되고 이거는 왜 추가 발주가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다 왜예요. 다 왜. 그리고 영업팀 구매에서 더 말할 거는 예를 들어서 고객사가 납기 기한을 보통 엄청 짧게 줘요. 짧게 주고 나면 설계하는 시간이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구매팀에서는 그 이제 자재들을 이제 구매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이제 구매팀한테 안 주고 설계 자체적으로 굉장히 시간을 많이 가져가고 이렇게 한다고 또 화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납기에 대한 걸로 구매팀이랑은 가장 많이 싸워요. 그리고 영업팀은 물론 회사마다 이게 다른데 회사에서 기술 영업팀이 존재해서 모든 기술에 대한 거를 고객사와 대응을 하는 곳은 괜찮아요. 근데 기술 영업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기술 영업이 없는 곳은 영업은 단순히 영업밖에 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영업밖에. 예를 들면 수주 따오는 거. 그러니까 수주 따온다는 게 고객사가 이만큼 만들어 주세요. 이런 거죠.
이만큼 만들어주세요 하는데 이제 업체별로 그 단가를 후려치기 해가지고 단가를 낮춰가지고 단가 낮추고 품질은 우리가 이만큼 높이겠다 해서 고객사한테 뽑히는 거죠. 그거를 잡아내는 일만 합니다. 그러면은 설계가 기술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고객사에 가서 미팅도 하고 직접 고객사랑 통화합니다. 직접 통화해서 가끔은 납기도 직접 이 설계팀이랑 해요. 이런 식으로 영업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장. 이쪽은 이제 배선 같은 거를 설계가 신경 써야 될 것 중 하나가 이 전장 쪽의 배선 쪽인데 이것도 전장 쪽이랑 자주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것도 각 사양에 맞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어락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도어락이라고 한다면 도어락이 이제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커넥터 그런 거에 이제 배선 길이 그런 게 있고 이것도 설계팀이 하나하나 이런 거 다 협업하면서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일도 이제 같이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같이 전쟁팀이랑 협업을 하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상대하는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신입들이 많이 나가는 이유는 여기에다가 기본적인 설계, 말 그대로 지금 설계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업무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진짜 이제 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짜 설계를 할 때 이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리고 빠꾸 먹고 계속 새로 하고 진짜 시간 오래 걸리는데 뭐 도면도 쳐야 되고 뭐 출장도 가야 되고 미팅도 해야 되고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종합 인력이에요. 종합 인력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입들이 지쳐서 한 3개월 아니면은 생기를 잃어요. 생기를 잃고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를 정리해보면 10시나 12시까지 일을 하고 8시 반부터 이때 동안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설계, 출장, 미팅, 뭐 구매 관련된 일, 뭐 영업 관련된 일, 뭐 품질 관련된 일, 뭐 현장에도 가고 그러니까 뭐 일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신입으로 가게 되면 보통 이제 위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두 이건 일반화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있었던 경우 중에 얘인데 윗사람들이 자신들도 힘드니까 그리고 힘든 과정을 겪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을 둬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 내려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은 이거 할 수 있지 이런 거 다 내려요. 그러니까 관리만 하는 거예요. 관리만 리스트 짜서 이거 넣어 이런 식으로 관리만 하는데 그러면은 나는 또 관리를 받는 거예요. 내 부서에서도 무슨 일에 대한 관리를 받고 뭐 다른 일 관리 또 관리 그러니까 모든 일의 관리를 받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다른 상사가 아랫사람이 나갔어요. 못 버텨서 힘들어서 나갔다 쳐봐요. 그럼 없어졌잖아요. 그럼 다른 상사는 원래 이렇게 일을 뿌리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다른 신입에게 같이 일을 줍니다. 원래 상사가 있는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다른 상사가 일을 저한테 줬었어요. 그럼 원래 상사도 일을 내리고 다른 상사도 일을 주는데 이 둘은 서로 경쟁 상대?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시키는지 저한테만 몰래 와서 아 얘가 무슨 일 시켰냐, 아 얘가 너한테 무슨 일 시켰냐 이렇게만 알아보지, 서로에게 너 이거 일 왜 시켰어, 너 이거 일 왜 시켰어, 내가 일 시킨 건데 이렇게 하지 않고 저한테 뭐라 합니다. 저한테 내가 시킨 거부터 먼저 해야지. 내가 시킨 거부터. 그러면 여긴 또 그럽니다. 아 내가 시킨 거부터 해야지, 내게 더 급한데. 절대 둘이 먼저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먼저 그거부터 해라, 먼저 그거부터 해라 이럽니다. 근데 이 생활을 스트레스가 거의 극에 달했을 때 일이 거의 한 제가 약 10개 정도 쌓아놓고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설계 일, 뭐 다른 거 도면 치는 거, 그리고 자료 만드는 거, 그리고 업체랑 대응해서 뭐 진행할 거, 막 이런 식으로 큰 프로젝트로 따지자면은 몇 달간 하는 큰 프로젝트로 따지자면 두세 개에 들어가 있었고, 짜잘짜잘하게 이런 식으로 다 더해서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경쟁 모드까지 들어가니까 그때는 진짜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가게 된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늦게 끝나는 거에다가 일이 너무 쌓이고 쌓이는데 절대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설계 업무라는 게 설계 내부적으로 일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일이 적은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일 적은 사람은 적다고 티를 내면은 안 되고, 일 많은 사람은 티를 내는데 이게 잘 배분이 되진 않아요. 티도 잘 안 나고 일 많다는 게 설계가 그렇거든요. 티가 잘 안 나요. 뭔가 하는 게 되게 없어 보여요. 왜냐면 설계하는데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죠. 뭐 자료 만들고 나서 윗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빠꾸먹고 얘도 빠꾸먹고 뭐 대응하는 것도 그냥 대응만 하는 거지, 이건 실질적으로 일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사내적이나 사외적이나 굉장히 좀 무시를 받는 경향이 좀 있어요. 사외적으로는 현장 사람들이 고생한다 이것만 알아주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고객사라고 얘기를 들면. 그리고 사내에서는 설계는 잘 안 보이죠. 뭐 설계 미스 내가지고 뭐 돈 더 나가는 거 그런 것만 보이고, 잘 진행하는 거 그런 거 잘 티 안 납니다. 이러니까 제가 퇴사하게 된 종합적인 이유예요. 이게 두 번째까지예요. 세 번째부터는 지금 내용이 너무 기니까 한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 그건 다음 영상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